유전 용어를 배운 다음에 뭐 또 했어? 암기도 했었어, 그지? 거기 보니까 우리한테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보자. 멘델의 유전 원리라는 게 뭐냐? 원래 멘델이란 사람은 처음에 이 말을 최초로 사용했어. 유전이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을 한 사람이야,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부거든, 신부. 알겠어요? 그니까 뭐 저기 교회 천주교죠. 이 사람이 그 수도원에 있으면서 할 일 없으니 이거 계속 했던 거지. 완두콩 가지고. 나중에 서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요. 이건 책이 없어요. 염색체로 부모의 형질이 옮겨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손으로. 염색체 썰을 처음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모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부모의 형질은 자손의 상동 염색체상에 같은 위치에 존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립형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어에 보면 대립되는 형질이야.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냐면 뭐 모양이 둥글다, 모양이라든가 색이라든가 이런 거거든. 둥글다, 주름지다, 황색이다, 뭐 녹색이다. 응? 이런 거 대립형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완두콩 모양에 우리가 이제 우성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열성형질이 있고요. 대부분 과학자들은 우성형질을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로 표현하고 열성형질을 소문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라지 A를 둥글다 모양이, 스몰 A를 주름지다 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때 거기에 써 있는 대로 뭐 우리가 말하는 순종 있죠, 순종. 순종. 동형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종은 엄마 아빠가 준 염색체상에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다. 이게 모건의 유전자설이야. 얘는 뭘까요? 둥글겠죠? 근데 이렇게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도. 자, 라지 A든 스몰 A든 둘 다 형질은 모양이잖아. 이렇게 대립 형질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럼 봐봐라. 이게 수컷의 표현이야. 알지? 이게 아빠, 이건 누구? 엄마거든.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 생식세포를 만들면 아빠는 얘밖에 못 만들고 엄마 세대는 요거밖에 못 만드니까 이런 걸 잡종이라고 그래. 잡종.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표현형을 둥근 걸 따라가더라는 거지. 이게 우열의 법칙이야. 둥글 걸 따라가는 거. 분명히 둥글다 주름지다가 있는데 둥글 걸 따라가잖아. 저 표현형은 둥근 거지. 알았어요? 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요렇게. 근데 둘이 교배에서 나온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이렇게. 이게 우열의 법칙이라고. 이해 갔어?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놨을 때, 모건의 유전자를 이렇게 놨을 때, 요거 누가 준 거야? 라지 A. 라지 A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스몰 a는 엄마가 줬고. 이해 갔어?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라는 게 이런 거다. 그럼 색깔은 또 달라. 예를 들어 색깔에서 황색이 라지 B, 녹색이 스몰 b, 그럼 넌 알겠지? 누가 열성이야? 아, 그치. 소문자니까. 대문자인 황색. 그럼 라지 B, 스몰 b는 무슨 표현형을 가질까? 라지 B, 스몰 b는 누굴 따라가? 대문자를 따라가지. 무슨 색깔? 아, 이렇게 된다는 게 우열의 법칙이라고. 이걸 지금부터 배우겠습니다. 자, 211쪽에 와서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이 유전입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저기 멘델. 이렇게 유전. 다음에 설명하는 유전 용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지? 설명하는 유전 용어 한번 볼게.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 뭐냐?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 유전자형. 알았지? 다음에 유전자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은 표현형.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순종. 라지 A든 스몰 A든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개체 잡종.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구리에 꽂혀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 자가수분. 다른 구리에 붙으면 타가수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야, 저기 베이스 포노그래프 움직이나 봐봐. 목소리 움직여? 밑에? 됐어, 그럼. 자, 순종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기억을 뭐라고 그래? 우성순종. 니은은 열성순종. 둘 다 순종이에요. 그 다음 리을도 순종입니다. 자, 순종이라는 건 형질에 따라 나타내는 거지. 스몰 r, 라지 y 그러면 모양이라는 형질, 색깔이라는 형질을 그냥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에 대해서는 열성순종인데 색에 대해서는 우성순종이라면 그냥 순종인 거예요. 이거는. 이해 갔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로 나타내면 단성이라고 하거든. 단성. 근데 거기 보이는 것 같이 스몰 r, 라지 y, 양성이라고 그래. 양성. 두 가지 형질 이상이 있을 때 그 각각의 형질이 소문자든 대문자든 대대 소소 이렇게 존재하면 이것도 순종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음은 양성 잡종이죠. 얘는 양성 잡종. 아시겠어요? 넘깁니다. 멘델이 사용한 완두가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까닭. 자, 완두가 잘 나와요. 시험에. 유전 재료로 적합한 까닭.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왜 멘델이라는 사람이 완두콩을 가지고 유전 연구를 했느냐. 일단 첫 번째, 뭐 하기 쉽대요? 재배가 용이하다. 재배가 용이하다. 대충 심어놓고 기다리면 스스로 잘 커. 그리고 한 세대가 짧다. 다시 말해서 금방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또 하나, 개체의 수가 많다. 이건 뭐지? 표본구가 많다는 얘기야. 비교할 대상들이 많아졌다.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들 보니까 대립 형질이 뚜렷하더라는 거야. 모양이면 모양, 색깔이면 색깔, 구분이 쉽더라. 눈으로 보여지기에. 그 다음에
교배 결과의 정확도가 높다는 거지. 뚜렷하고 이 말은. 알겠죠? 그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인간에겐 이게 힘들거든. 타가교배, 자가교배가 뭐하다? 쉽다. 알겠어요? 이거 자가교배라고 하지 말고 수분이라고 하자. 암술과 수술이 만나는 거니까 수분, 자가수분과 타가수분. 쉽다. 알겠어요? 이것이 인간으로선 꿈도 못 꿀. 이런 것이 완두가 유전자료로 정확하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 쌍의 대립 형질.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한 쌍의 대립 형질에서 우리는 이거를 단성교배라고 하거든. 형질이 하나니까. 이 한 쌍의 대립 형질, 여기서 밝혀진 유전 원리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아까 배웠던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봐봐요. 거기에 밑에 보면 라지 R이 표현형이 둥글다예요. 스몰 R이 주름지다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편하게 둥탱이 쭈글탱이 할게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의 형질이거든. 이 단성이라고, 단성. 모양이라는 하나의 형질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봤자 부모 세대에서 이 완두콩을 준비했어. 이렇게 표현형이 둥글겠죠. 이 완두콩을 준비했어. 표현형이 주름지겠죠. 교배를 했더니 이게 자손 일대거든. 자손 일대에서는 이것만 나오더라. 이게 중요한 건데 봐. 얘가 체세포란 말이야. EN이지? 그럼 얘 생식세포는 뭐만 있을까? 일단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고, 그지? 이거 하나만 있는 거야. 라지알 하나만. 무슨 표현이냐 이거지. 이렇게 상동 염색체를 썼을 때 여기에 모건의 유전자설에서 얘들은 같은 위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얘들이 생식세포는 요거 하나만 나온다는 거야. 라지알 하나만. 얘도 마찬가지겠지. 부모도 똑같은 상동 염색체 위에 그 모양 자리에 스몰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도 생식세포가 누구만 나와? 얘만 나오겠죠. 스몰알만. 둘이 만나면 얘밖에 없다 이거죠. 자손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이걸 잡종 제1대, 자손 제1대. 이해 갔어요? 자, 봐봐. 한쪽은 부모, 한쪽은 라지알만 주고 나머지 부모 한쪽은 스몰알만 주는데 표현형은 누구 따라가더라? 둥글탱이를 따라가더라. 이걸 무슨 법칙? 우열의 법칙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우열의 법칙. 자, 그러면 이제 자손 2대에서 봐라. 지금 자손 1대를 교배하는 거야. 뭘로?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이게 자손 1대잖아. 얘들 둘이 교배하는 거야. 이거 뭐라고? 자가수분이라고 그래. 자기 같은 놈끼리 교배를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생식세포가 두 종류가 뜨는 거야. 라지알 하나 뜨고 스몰알 이렇게 두 개. 이게 생식세포야. 그럼 얘도 생식세포가 뭐 뜨겠어? 똑같이 두 종류가 뜨겠지?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두 종류가 뜰 거야.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보자는 거지. 이것을 퍼넷이라고 하거든. 퍼넷.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좋은 거거든. 봐봐. 여기 생세포 라지알 있고 여기 스몰알 있어. 여기 생세포 라지알 있고 여기 스몰알 있어.
하나는 부모의 한쪽, 또 하나도 부모의 한쪽. 둘이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얘는 라지알만 가고 얘도 라지알만 갈 거야. 스몰알만 가고 스몰알만 갈 거야. 근데 이쪽은 라지알, 여기도 라지알. 여기 스몰알, 여기도 스몰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보세요. 우리는 표현형을 보잖아. 어디에서? 잡종, 그러니까 자손 2대. 1대니까 자손 2대잖아. 여기서 표현형을 보면 라지알, 라지알, 그 다음에 얘가 한 개고, 그죠? 얘하고 라지알, 스몰알이 모두 뭐예요? 표현형은 다 둥글탱이잖아. 얘 한 개 있고 얘가 2개 있잖아. 지금 보면. 맞죠? 다 얘를 따라가니까 지금 봐봐요. 표현형을 보면 요게 요만큼이 다 둥글탱일 거 아니야. 라지알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스몰알, 스몰알인 쭈글탱이는 몇 개다? 한 개밖에 없는 거지. 표현형이 둥글탱이와 쭈구리가 이렇게 따라다니 이게 분리법칙이라고. 왜? 생기체포가 나누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럼 선생님 여기도 분리법칙이 맞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분리법칙이 나눠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건지 모르는 거죠. 순종은. 알겠어요? 생기체포 종류가 한 종류다 보니까 지금 확실하잖아요. 이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분리의 법칙. 그런데 이게 표현형이면 유전자형은 뭘까요? 유전자형은요, 얘하고 표현형은 얘하고 같겠지만 이거 유전자형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스몰알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봐요. 얘들이 모두 둥글탱이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렇게도. 라지알만 있으면 무조건 둥글탱이다 해서 알바를 써요. 밑에다가. 여기에 라지알이 오든 스몰알이 오든 둥글탱이다. 알았습니까? 우열의 법칙, 분리 법칙 알겠습니까? 이해하세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열의 원리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우열의 원리란 뭘까요? 잡종일 땐 반드시 하나의 형질을 따라간다. 맞지? 대문자를 따라간다. 그 다음 분리의 법칙은 뭘까요? 생식세포 분열시. 알았어요? 각각의 세포는 따로따로 들어간다. 분리의 법칙이에요. 나눠서 따로따로 들어간다. 자, 오른쪽. 완두가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까닭 1번 맞았고요. 2번 맞았고요. 3번은 자선의 수가 많아서 비교 과정의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게 장점이죠. 이 3번은 틀렸어요. 타가수분이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자가수분도 가능한데 X. 멘델이 밝힌 어떤 유전입니다. 잘 보세요.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성순종, 열성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맞아요? 둘이 교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나타나더라. 밑에 잡종 1대에서 한 가지만 나타나더라. 무슨 법칙? 우열. 그래서 잡종 1대에서 나타난 형질을 우성형질,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형질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질도 뭐뭐가 있다고?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저기 둥글탱이, 쭈글탱이 중에 누가 열성이었어? 쭈글탱이. 그렇죠. 스몰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본 거예요. 세 번째,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전자가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으로 들어간다. 이거 뭐라고 했어? 분리의 법칙. 분리의 법칙. 잡종은 원래 순종도 분리의 법칙을 따르는데 이게 왠지 구분이 안 돼서 빼는 거지. 모두 분리의 법칙을 따릅니다. 아셨어요? 다음 네 번째. 자, 노란색이 있고요. 그 다음 초록색이 있습니다. 네가 딱 봐도 누가 대문자냐? 노란색이 대문자, 초록색이 소문자지? 우성형질 누구야? 노란색이죠. 그래서 잡종 제1대에서 노란색만 쭉 나오잖아? 이게 무슨 법칙? 우열의 법칙. 우열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Y, 그러니까 라지 Y, 스몰 y가 결합을 해서 동그라미 기역을 만드는 모두 노란색입니다. 근데 노란색끼리 교배를 하면요. 그럼 노란색은 잡종이기 때문에 생식표가 몇 종류야? 두 종류잖아. 대문자, 소문자. 그지? 그래서 대소, 대소를 이렇게 나누는 거 봐봐요. 대소, 대소 해서 결합을 시키는 거. 이게 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노란색이 3개, 초록색이 하나 나오겠지? 맞잖아? 그런데 유전자의 비는 뭐라고 해요? 유전자형의 비. 아까 말했죠.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이 나온다. 왜? 둥글더라도 순종 둥글탱이가 있고 잡종 둥글탱이가 2개가 있잖아. 1대 2대 1로. 유전자의 비는 이렇게 나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말이 넘기시고. 자, 214쪽에는 이제 바로 독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독립의 법칙.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단성교배가 형질이 몇 개였지? 형질이 우리 한 종류였잖아. 모양이면 모양, 색깔이면 색깔. 양성교배는 형질이 몇 종류? 2종류인 거예요. 형질이 2종류. 이렇게. 모양과 색깔을 같이 교배했다면 이거지. 형질이 2종류를 교배할 때 독립이라는 게 뭐냐? 잘 들어. 모양. 뭐뭐 있었어? 둥글탱이, 쭈글탱이. 맞지? 색 뭐 있었어? 황색, 녹색. 이거 있었지. 초록색이라고 하자. 초록색, 황색, 뭐 초록색, 노란색이라 했네. 이거 책에는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됐어. 이 둘이 말이야, 하나의 상동에 존재하지 않고 각각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개의 형질 2종류로 표현하는데 지금 상동 염색체가 몇 쌍이 필요했냐? 상동 염색체가 각각 한 쌍, 한 쌍. 서로 다르게 총 염색체로 4개. 서로 다른 상동에 존재하는 걸 독립이라고 그래요. 독립. 참고로 잘 봐. 참고로 형질 중에 이럴 수도 있어, 얘들아. 이거 모양이잖아. 이거 뭐라고? 색깔이잖아. 뭔 뜻이야? 같은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다고. 이런 걸 연관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독립이라는 건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 있을 때야. 알았어요? 서로 다른 곳에 있을 때. 그럼 이들을 교배해보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야. 이거 단성교배랑 똑같아. 해석만 잘하면 돼. 자, 교배해보자. 일단 부모 세대에서 조건이 이래. 순종 이렇게. 다시 말해서 부모 하나는 이렇게. 이거 뭐야? 둥글면서 무슨 색? 노란색. 자, 이거는 뭐니? 주름지면서 무슨 색? 초록색. 이런 애들을 교배하자는 거지. 여러분, 이쪽에 염색체 몇 개 있어요? 염색체 여기에. 지금 내가 그린 건 뭐야? 모양이야, 모양. 같은 위치야. 모양. 둘 다 순종이야. 그 다음에 내가 그리는 게 색깔. 여기 서로 사는 상동이니까 번호는 똑같아. 대신 얘는 여기에 뭐가 그려있고 라지 Y. 얘는 여기 뭐가 그려있어? 스몰 I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생식세포가 뭐 나오겠냐고. 생식세포 뭐 나올까? 일단 이거 하나 나오겠죠. 이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니까. 얘도 둘 중에 하나 나와. 이거. 그래서 하나는 라지 R만 나올 거고 하나는 라지 Y만 나올 거야. 이게 생식세포야. 생식세포.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뭐가 나올 거야? 당연히 생식세포 나오고. 생식세포. 모양, 색깔. 그래서 모양은 여기가 스몰 R, 여기 뭐 스몰 I 이런 식으로 생식세포.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제 뭐 어떻게 구할 거라고요? 포넷으로 구하면 돼. 포넷으로.
그러면 잘 봐라. 어차피 모양은 뭐만 나올 거야? 라지 R, 스몰 R만 나올 거야. 교배를 하면 모양에서는 얘하고 얘만 나올 거고, 맞지? 색깔에서는 뭐만 나와? 라지 Y, 스몰 Y만 나올 건데 이게 잡종 일대거든. 중요한 게 얘랑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지? 자가 수분. 뭐 한다고? 자가 수분을 해보면 이거야. 자가 수분을 해보면. 이해 갔지?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얘를 유전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둘 다 독립이야? 그럼 이렇게 쪼개. 형질이 두 종류지. 여기 생체세포 몇 종류 있어, 여기? 생체세포. 두 종류 있지. 여기 생체세포 두 종류 있어. 여기 몇 종류 있어, 여기? 두 종류 있지, 역시. 이게 생체세포 경우수야. 총 몇 종류? 네 종류.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퍼넷을 그려. 퍼넷. 자, 먼저 네 종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일 수 있고, 여기에 얘랑 만나는 거지. 라지 Y, 스몰 I, 라지 Y, 스몰 I.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모양의 생세포 하나, 색깔의 생세포 하나. 이게 총 네 종류가 있다고. 그럼 여기도 뭘 거냐? 이렇게 네 종류가 있겠지. 여기도. 뭐뭐 있어? 라지 R, 라지 R.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R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색깔, 라지 Y, 스몰 I. 라지 Y, 스몰 I가 있을 수 있다. 이러고 퍼넷을 만든다는 거야. 복잡하죠? 모양과 색깔. 그러니까 총 잡종 일대에서는 얘도 몇 종류 있고 네 종류 있고 생체세포가 네 종류 뜰 거 아니야. 얘도 네 종류가 뜬다는 거지. 그럼 총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 수는 16종류가 돼요. 알았니? 이거 다 쓰는 거지. 어떻게 머리 뽀개지겠지? 기잖아. 그럼 이제 선생님이 편한 대로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봐요. 이게 독립적이란 말이야. 이렇게. 얘도 독립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놓으라는 거야. 모양은 모양끼리, 색은 색끼리 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따로 계산하라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한 거 기억나냐? 얘들 둘이 교배하면 기억나니? 여기 봐봐. 라지 R, 라지 R이 몇 개 나왔고 하나 나왔잖아. 이해 가냐? 라지 R, 스몰 R이 두 개 나왔지. 그래서 얘가 총 몇 개야? 세 개. 그 다음 얘는 한 개. 이게 분리 법칙이었잖아. 그럼 얘도 이렇다는 거야. 봐봐. 얘 몇 개? 얘 몇 개? 이렇다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뽑아냈던 애들 있죠. 여기서 뽑아냈던 애들이 잡종 2대의 표현형은 둥글고 노란색이 있을 것이고, 둥글고 초록색이 있을 거야. 주름지고 노란색이 있을 것이고, 주름지고 초록색이 있을 것 아니겠냐는 거야. 이해 갔어? 그때 이걸 유전자로 표현해봐야. 둥글고는 이렇게 쓸 수 있지. 노란색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쏘리. 이게 둥글고 노란색이야. 그 다음 여기도 봐. 둥글고 요렇게. 그런데 초록색은 이거잖아. 순종, 열성 순종. 다시 주름지고 스몰 R, 스몰 R 열성 순종이잖아. 노란색은 우회로 법칙을 따라내고,
주름지고 초록색은 이거 다 이거잖아. 여기서 숫자를 넣어봐. 이제 숫자를 넣어봐. 위에 둥근 게 몇 개였냐? 라디알파 몇 개였어, 여기? 3개였지? 3개였잖아. 얘 몇 개였어? 3개였지? 곱하기 이거야. 다시, 얘는 3개였고, 얘 몇 개였어? 하나였잖아. 얘 하나였고, 얘가 3개였고, 얘는. 그래서 이것이 몇 대 몇 대 몇이 나오냐고. 몇 대 몇 대 몇? 9대, 3대, 3대, 1이 나오는 거. 이게 독립의 법칙의 분립이야. 이해 갔니? 자, 그러면 이런 거지. 얘 중에 얘가 나올 거. 얘가 몇 개 뜰까? 9개 중에 몇 개 뜰까? 순종이잖아. 대문자요? 그럼 대문자가 아니고 뭐 소문자냐? Y 헷갈려서 좀. 어허. 이게 Y가 소문자잖아. 크기 똑같잖아. 대문자지. 이거 부끄럽게 왜 이래? 야, 대문자 꼭 소문자 이라니. 네? 됐지? 한 개 아니에요? 얘는 몇 개 나올 거냐? 봐봐. 요 셋 중에 얘 몇 개 있어? 1개. 얘 몇 개 있어? 그래서 1 곱하기 1이라고 이렇게 확률이. 그럼 얘는 몇 개 있을까? 이거 몇 개 있을까? 얘가 몇 개 있어? 3개 중에. 2개. 얘는 2개. 총 몇 개? 4개. 이렇게 찾는다고. 알았니? 그러면 쌤이 얘 1개고 얘 4개 합치면 5개인데 4개는 누구야 나머지? 이거 합이 5개잖아. 근데 총 9개라며. 4개는 누구냐? 이런 거야. 얘 있고 얘 있을 수 있지. 그잖아. 이것도 라지 Y잖아. 이거 있고 이거 있을 수도 있잖아. 맞잖아. 그지? 얘가 몇 개냐? 1개. 얘는 2개. 맞지? 여기도 얘는 2개. 얘는 1개. 곱하면 그래서 총 9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확률로 따지는 거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얘를 분석할 수 있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독립의 법칙. 독립이 뭔데? 두 가지 형질이 서로 다른 상동에 존재할 때야. 왜? 근데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유전이 있어.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애가 있다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4번째. 이런 애들을 중간 유전이라고. 아주 골치 아픈 애야. 우열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 애들이야. 우열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 애들. 예를 들어서 이 중간 유전이 얘가 누가 있냐면 분꽃 유전이라는 게 있거든. 얘 같은 경우가 특별한 애들이야. 자, 무슨 얘기인가 봐봐. 우리는 라지알을 이렇게 부를 거야. 무슨 색? 붉은색. 스모랄을 흰색이라고 부를 거라고. 둘이 교배를 하면 자손 일대에서 누구 나올 거야? 얘 나오겠지. 우열의 원리에 의하면 얘는 붉은색을 띠어야 돼. 맞지? 근데 얘가 이 색깔을 띠더라며. 무슨 색깔? 분홍색을 띠더라는 거야. 라지아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스모라를 따르는 것도 아닌 거지. 독특한 자기 색깔을 띠는 거야. 이걸 중간 유전이야. 그러면 뭐는 똑같아. 야, 교배 원리는 똑같아. 얘도 무슨 색깔일 거야? 분홍색. 그래서 자가 수분을 시킨다는 거지. 자가 수분을 시켜버리면 똑같이 나와. 얘 나오고 1개, 얘 나오고 2개, 얘 나오거든. 이게 유전자형의 비잖아. 유전자형의 비. 자, 중간 유전은 유전자형의 비나, 알았니? 표현형의 비가 똑같아. 왜? 얘들은 우열의 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붉은색 몇 개에다가 하나에다가 분홍색 몇 개, 2개에다가 흰색 하나, 이런 식으로. 이해 갑니까? 오케이.
자, 질문할게. 이게 중간 유전 잡종 2대에서 이렇게 나왔대. 표현형이. 알았냐? 이거 헷갈리게 쓴 거야. 이 중에 잡종이 누굴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잡종. 그렇지. 그럼 기억끼리 자가수분하면 몇 종류 표현형이 뜬다? 세 종류 다 떠. 분홍색끼리 하면 세 종류 다 뜬다고. 근데 니은끼리 자가수분하면 한 종류밖에 안 뜨죠. 붉은색이면 붉은색끼리 해봐요. 또 흰색, 흰색 해봐요. 그런데 니은, 디귿 하면 그것도 한 종류밖에 안 떠요. 분홍색. 이런 거죠. 아셨습니까? 오케이, 바리? somebody help me? 자, 페이지. 여러분, 잘 봐. 내가 여기서 자가수분 이렇게 해가지고 색했을 때 분리의 비는 성립한 거야, 이거. 분리의 법칙은 성립했어. 우열의 비가 성립하는 거. 우열의 원리가. 1번, 오른쪽. 두 쌍 이상의 대립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분리 법칙에 유전되는 원리, 독립의 법칙. 같은 한 쌍에 있으면 연관관계라고 했어. 근데 지금은 독립이야. 두 번째, 자, 순종에 둥글고 노란색이 있고 순종에 주름지고 녹색이라면 너가 대문자 소문자를 봤을 때 주름지고 녹색이 열성 순종이잖아. 이때 어떻게 교배시킨다고? 둥근 건 둥근 것끼리, 색깔 노랗고 초록인 건 걔들끼리 세로로 써서 어떻게?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교배를 시켜본다는 거지. 독립은. 그럼 1번 잡종 1대의 유전자는 무엇이냐 이거지. 잡종 1대의 유전자는 무조건 봐봐라. 아까 라지알, 스몰알 사이에서 누구 나왔고 라지알, 스몰알 나왔듯이 잡종 1대는 무조건 얘밖에 없어요. 둥글고 황색이라는 거죠. 2번 잡종 1대에서 만들어진 생체포 종류. 봐. 이게 잡종 1대잖아. 독립이잖아. 여기서 몇 종류 뜬다 그랬어? 생체포. 여기서 몇 종류 뜨고. 근데 얘는 라지알 뜨고 스몰알 뜨고 얘는 라지와이 뜨고 스몰아이. 네 종류가 뭐냐?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종류 뜬다. 이걸 쓰란 얘기야. 그래서 2번 시험에 잘 나와요. 잡종 2대의 생체포는 저렇게 네 종류다. 3번 잡종 2대에서 이런 것들의 초록색 비는 여기 써 있네. 몇 대 몇 대면 9대 3대 3대 1이다. 자, 네 번째 잡종 2대에서 잘 들어. 둥근 한도와 주름진 한도는 몇 대 몇일까? 봐라. 둥둥 합쳐봐. 12개. 주주 합치면 4개. 그대로 3대 1이야. 둥근 것끼리 주름진 것끼리면 3대 1이고 그 다음 노란 거하고 초록색 몇 대 몇이야? 3대 1이야. 똑같이. 알았어? 그래서 4번은 3대 1, 3대 1이 답이야. 다섯 번째, 잡종에서 총 1600개의 완두를 얻었다. 둥글고 노란색 완두는 몇 개냐? 봐라. 얘가 총 몇 개냐 합치면 6. 그거는 둥글고 노란 거 16분의 얼마? 9 확률이. 그럼 1600 곱하기 16분의 9. 900개예요. 정답. 자, 1번 빨간색 꽃잎 분꽃과 순종의 흰색 꽃잎 분꽃. 그럼 무조건 중간인 거 외워야 돼. 근데 분홍색이 떴잖아. 그치? 분홍색을 자가수분시켜도 뭐 떴어? 1대 2대 1이 떴다고. 유전자의 비랑 똑같단 말이야. 1번 동그라미죠.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두 번째, 분리의 법칙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2대에서 저렇게 다양하게 나왔죠. 세 번째, 분홍색 꽃잎 분꽃은 모두 잡종이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빨간색 꽃잎 유전자가 흰색 꽃잎 유전자에서 우성이다. 노. 우열의 비가 성립받는다고. 우열의 원리가 성립 안 해요, 얘들은. 알겠어요? 각자 개인적인 거예요. 잡종 2대에서 유전자의 비와 표현형 비는 이거. 유전자의 표현형 비가 어떻다고 했죠? 아까? 같다고 그랬죠? 정답입니다. 이래서 다 끝났어요. 뒤에 집중 강의는 선생님이 한 거보다 더 어렵게 나온 거야. 다 풀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사람은 완두콩이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오지. 완두콩과 다르게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 왜 어렵냐? 왜 어려워? 일단 첫 번째, 한 세대가 길다. 아우, 기다리다 죽어. 다양한 표본형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인간이 인간을 관찰하기가 어렵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왼손잡이네? 그러면 얘 후손은 무슨 손잡일까 했더니 한 10여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얘 결혼해서 애 낳을 때까지. 근데 이놈이 또 결혼할 생각을 안 하네? 환장하는 거지, 그럼. 혼자 늙어 죽네? 아이고, 다른 놈 물색을 가야 돼, 또. 이런 식인 거야. 두 번째, 많이 안 나. 완두콩처럼 막 몇백 개씩 얻어져야 되는데, 이거 한 명, 두 명, 어떤 놈도 낳지도 않아. 그 다음, 대립 형질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단순한 것도 있어. 머리가 곱슬이냐, 직모냐, 웨커플이냐, 쌍꺼풀이냐, 그 다음 뭐, PTC, 이런 단순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질이 두 쌍 이상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오는 다인자 유전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지. 눈동자 색깔 같은 거, 피부색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는 줄 알아? 종성 유전이라는 유전도 있어. 대머리 같은 경우 사람은 그게 남자한테만 국한돼서 한성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꼭 염소나 양의 뿔처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있잖아? 수컷 호르몬. 그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발현되고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면 발현이 안 되네? 그러니까 대머리 같은 경우가 종성 유전이야. 남성에게만 발현되는. 그렇다고 유전자가 여자가 없느냐? 있어. 있는데 테스토스테론 말고 걔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잖아. 발현이 안 돼. 아, 그거 아주 복잡하다 이거지. 얘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민감하다. 무슨 말이야? 이 일란성 쌍생활 할지라도 부잣집에서 자란 애랑 거지 집안에 자란 애랑 다르더라는 거야. 키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먹는 음식.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뭐 혈액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DNA 구조를 이런 건 똑같겠지만 후천적으로 애가 민감하다. 자라온 환경에. 그리고 뭐 좀 부잣집에서 컸으면 뭐 교육도 잘 받았고 유식한데 막 거지 무식생이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교배가 일단 자유롭지 못하다.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 왼손잡이, 너 오른손잡이 결혼해. 둘 다 남자인데요. 이제는 얼마나 없는 거고, 그지? 뭐, 제 동생인데 이러면 또 할 거 없는 거야. 요런 거지. 그러면,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일단 가장 좋은 게 가계도 조사야. 가계도 조사. 근데 이것도 좀 불확실한 건 가계도가 수세대에 걸쳐서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 우리는 이런 게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족보가 있잖아. 근데 족보라는 거 거기에 유전병을 표현해 놓지 않았거든. 자세한 그 기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영국 황실을 가지고 연구를 해. 영국 황실은 그래도 외부가 들어온다는 건 여자들이 들어가서 결혼했거나 아니면 남자를 이렇게 공주가 결혼해서 들어갔거나 그러면 그 세대가 계속 유지되어 있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 황실은 혈우병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 혈우병은 남자만 걸리거든.
여자는 혈우병 유전자가 들어가면 치사 유전자라고 주고,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면 혈우병은 없다는 거야. 근데 남자는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혈액이 이렇게 딱 출혈이 됐을 때 멈추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장치를 가지고 다니거나 약을 가지고 다니는 응급처치 막 그런 거를 해야 돼요. 바로. 요런 게 있다. 자, 가계도 조사. 그 다음 두 번째 쌍둥이 연구라는 게 있거든. 이 쌍둥이 연구도 두 개가 있어. 일란성이 있고 이란성이 있어. 자, 일란성은 하나의 수정란이야. 얘는 한 개고 얘는 두 개야. 그래서 일란성은 정말 모든 게 동일한 거야. 그래서 DNA 일치해. 얘는 불일치죠. 따라서 쌍둥이인데 남여다 일란성이에요. 100%. 성까지 똑같아요. 일란성은. 알겠지? 그래서 가계도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계도에서 이거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남자. 이걸 누구라고 하냐? 여자야.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의 표현이거든.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알았어? 이건 뭐다? 일란성이야. 가계도에서. 하나가 수정란이 갈라진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가 여자, 남자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이거 일란성이야. 이런 식으로. 얘는 수정란이 한 개에서 쪼개진 거고 얘는 두 개가 각각 수정한 거라고 보면 돼. 알겠죠? 이렇게 되면 뭘 연구할 수 있냐? 얘를 갖고 연구하거든. 일란성. 그러니까 거지와 왕자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야.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똑같지만 나중에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거 연구할 때 쓴다. 그 다음 통계조사.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통계적으로 모든 어떤 마을의 주민들이 이랬을 때 이런 형태가 많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어떤 민족, 그러니까 소수민족들 연구할 때 많이 쓰거든. 이 민족들을 보니까 이상하게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말라리아에 얘들은 잘 안 죽어. 말라리아에 걸려서. 왜 그런 거 봤더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려 있는 거야, 거의. 이게 정상인들보다 적혈구가 기형으로 자란 거라 이게 막 빈혈도 쉽게 오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유전병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인들이 보기에는 오래 운동도 잘 못해요. 근데 그 어떤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걔들이 막 살아남은 거야. 봤더니 말라리아에 강해. 그렇게 빈혈이라 막 전쟁가 흐지부지 못 싸우고 그러는데 나중에 막 며칠 지나서 보니까 저쪽 멀쩡한 애들은 막 다 말라리아에 죽고 그랬는데 얘들은 멀쩡해. 저항성이 좋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최근의 유전 연구 방법은 DNA 분석. 왓슨하고 크릭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DNA가 분석이 되면서 이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특정 유전형질의 유전 여부를 확인한다.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알겠습니까? 이제 이것도 되게 웃겨요. 여기까지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인슐린 유전자다 이렇게 밝혀놨는데 그 외의 것은 주변에 어떤 그 염기 서열이 있느냐에 따라서 얘들의 발현 정도가 달라요. 민감하게. 자, 요런 것들. 자, 오른쪽 페이지.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뭐냐? 대립 형질이 참 애매모호하다. 그지? 애매모호하다. 이거 뚜렷한 건 완두콩이잖아. 니은 당연하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디귿 불가능합니다. 이거 자유로운 교배 실험 뭐예요? 프리섹스주의야? 틀렸고. 리얼 그렇죠. 세대가 길고 자손일수 적다. 자, 두 번째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고. 틀렸습니다. 가계도 조사를 통해 앞으로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예측할 수 있다. 아이고.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는 확인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황실같이 믿을만한 그런 가계도에서는 자손이 혈우병에 가질 것이다. 이렇게 남자가 나오면 혈우병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죠. 세 번째,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분석하면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염색체 수나 모양을 분석하는 걸 핵형 분석이라고 해요.
염색체 모양 크기 이런 거. 그래서 이 21번 염색체 왜 3개나 돼? 이거 다운증후군이에요. 아니면 5번 염색체 잘렸네? 묘송증후군. 원래 1번부터 22번 중에 누가 제일 커요? 염색체가. 그래요. 1번부터 10번 사이에서 이상이 생기면 오래 못 살아요. 왜? 큰 대신에 DNA량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걔가 결실이 된다거나 뭐 잘려버리면, 그리고 뭐 중복이 되고 이상이 생겨버리면 그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18번 이상, 뭐 18번 염색체가 이상 있으면 에드워드 증후군. 그 다음에 21번이 잘못되면은 일반적으로 뭐 다운 증후군. 그 다음에 X, X, Y 이렇게 되면 클라인펠터 증후군. X 하나만 있으면 터너 증후군. 이렇게. 그 숫자 좀 적은 뒤쪽에서 이상이 생기는 걸 갖고 찾을 수 있는데, 이건 염색체 수화 이상으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유전자 이상 못 찾아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못 찾아요. 애가 태어나서 보면 되는 거죠. 태어나고 봐서 보니까 이러네. 유전자 구성까지는 찾기가 어렵다. 이거 맞습니다. 유전병 진단. 요거까지는 찾을 수 있어요. 통계조사는 특정 형질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례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고, 맞아요. 표본구 수를 늘리면 정확도가 높아지죠. 우리 리서치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가 며칠 전이었는데 뭐 어느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표본 서치가 크면 맞힐 확률이 높거든요. 자, 세 번째,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아는데 가장 적합한 유전 연구 방법은 뭐냐? 일란성 쌍생아를 연구하는 거예요. 일란성 쌍생아 연구. 됐습니까? 자, 넘겨보십시오. 가계도 분석에 작용하는 기호. 이미 좀 배웠거든, 너는? 우리는 지금부터 가계도 분석을 볼 거거든? 가계도 작성에 사용하는 기호. 일단 첫 번째, 우리 네모가 뭐였어? 남자. 동그라미가 뭐였지? 여자. 이렇게 보자.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요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자? married. 결혼. 그리고 세 번째, 잘 봐라. 일반적으로 이거를 부모라고 잡으면 요렇게 놓으면 이건 누군 거야? 자손이지, 자식이지. 그때 왼쪽에 쓰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앞선 오빠, 오른쪽이면 동생,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 동그라미 2개 그리면 왼쪽이 언니, 오른쪽이 동생,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알겠죠? 거기에다가 자, 네 번째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이게 유전병이란 말이야, 지금. 자, 부모 세대에 없던 표현이 자손에 나타나죠. 그죠? 이러면 이 유전병은 무조건 열성이다. 이런 거죠. 부모의 세대에 없던 표현이 나타나면 열성이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부모는 유전병이 있어요. 유전병. 부모는. 자, 부모가 모두 유전병이 있어요. 근데 자식을 보니 얘가 정상이네? 그럼 이 정상 유전자가 뭐다? 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유전병이 무조건 열성이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부모의 형질이 똑같을 때 자손에서 다른 표현이 나온다면 그건 뭐다? 열성이다. 알겠죠? 그리고 네. 그럼 열성이나 확률은 되게 적은 거 아니에요? 예, 적죠. 근데 아까 근친상간하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알겠습니까? 거기 가계도 분석 방법을 보잖아요. 가계도 분석 방법을 보시면 항상 밑에 세대부터 거꾸로 치고 올라갑니다. 밑에부터 치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가계도에서 볼 일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게 고등학교에 가서 배운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에나 가서 배우거든, 이건. 일반 선택이 없어요. 유전이 빠져가지고. 옛날에 유전이 있어갖고 막 열심히, 제가 중학교 학생들은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그닥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가계도에서는 뭘 얻어내냐면,
물론 이걸 다 얻을 수는 없어요. 다 얻을 수 없으면 분명히 출제자들은 글로 써줍니다만, 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 유전병과 유전병과 정상, 우열관계를 찾아야 돼요. 이걸 얻어낼 수 있어요. 유전병이 우성이냐,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냐. 두 번째요.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냐, 남녀 공통이죠. 아니면 성염색체 유전이냐. 이것을 구분하게끔 출제를 합니다. 대부분 두 번째 줄은 다 줘요. 다음 뭐 반성유전이라든가 X염색체 유전 이런 말을 써줘요. 그 상염색체 유전은 남녀 공통이고요. 성염색체 유전은 남녀가 비율이 달라요. 유전병이 열성이냐 우성이냐에 따라서 발현될 비율이 다르다. 요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상염색체 유전을 배우는 거죠. 방금 전에 봤듯이 상염색체 유전은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에 따른 유전병 혹은 특정 형질 발현 빈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전병이든 아니면 우리 뭐 보조개 이름 유전병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특정 형질. 이거 발현 빈도가 비슷하다. 보조개라든가 혐알기라든가 그다음 왼손. 선생님 혀 안 말리는데? 안 말려요. 참. 그렇다고 내가 병신이요? 네. 그런 겁니다. 밑에 보면 혐알기 유전 가계도 분석 써 있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상염색 유전에서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자, 혀를 만다, 말지 못한다. 그러면 대리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 응? 그럼 말지 못한다. 얘가 유전병 열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말 수 있고 얘는 말지 못한다. 이거죠. 이거요. 그리고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면 남녀 비율 상관없이 스몰티예요. 무조건 얘는. 말지 못하는 애는. 그럼 이 스몰티 누가 준 거야? 엄마와 아빠가 준 거잖아. 근데 엄마 아빠는 말거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유전자량이 이렇다는 거죠. 라지 T, 스몰 T. 이런 식의 표현. 알겠나? 자, 그럼 가계도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란에 안 맞는 말을 써보세요. 멘델의 유전 원리에 따르면 우성형질 사이에서는 우성형질인 자녀랑 영을성형질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어요. 반면 열성형질 부모 사이에서는 무조건 열성형질만 나올 수밖에 없다. 기억은 열성이죠. 따라서 특정 형질에 유전해서 부모와 다른 형질을 지닌 자녀가 태어난다면 부모에서 나타난 형질은 우성형질이고 자녀에 나타난 형질은 열성형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서 대리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선대 위쪽의 부모의 유전자를 짐작할 수 있다. 2번 마른 귀지 남자가 무조건 열성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요. 얘 완전 우성이 성립하는 거죠. 자, 봐봐요. 젖은 귀지 남자. 젖. 이거 마. 지금 이거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상염색체 유전인 거죠. 남녀 구분 없으니까. 그럼 무조건 다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가 가라고 써 있고 얘가 나라고 써 있는데 결혼했어요. 그래서 다가 이렇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유전자를 써놓으면 얘는 스몰 A, 스몰 A예요. 그럼 엄마, 아빠는 이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해갔어요? 자, 젖은 귀지가 우송. 맞습니다. 가는 마른 귀지 유전자, 여러분, 이거 가나다 모두 있어요. 마른 귀지 유전자. 스몰 A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애들. 발현이 안 된 거지. 그래서 2번 틀렸어요. 나는 다에게 당연히 물려줬죠. 가도 물려줬고요. 이해갑니까? 자, 1번.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리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입니다. 멘델의 분리법칙에 따라 유전되는 거 맞아요. 생세포 나눠서 들어가는 거니까. 대립 형질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알겠어요? 구분되잖아요. 우열관계가 성립한다고요.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은. 알죠? X. 자, 2번. 귓볼 모양 유전과 궤도인데 우리는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잘 봐요. 3세대를 적어놨죠. 마지막 세대에 부착형 누가 있어요? 여자가 나타났죠. 마지막 세대에. 그럼 무조건 부착형은 뭐다? 열성입니다. 또 이렇게 써놓읍시다. 이게 부착형이에요. 열성. 알겠어요? 이거 분리형이고.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 연두색으로 쳐있는 부착형 여자나 남자는 다 스몰 A, 스몰 A 쓰면 돼요. 이해갑니까? 그럼 봐라. 맨 밑에 여자가 스몰 A, 스몰 A라면 나를 포함한 옆에 엄마도 라지 A, 스몰 A인 거야. 무조건. 다음에 다가 스몰 A, 스몰 A고 다의 엄마도 스몰 A, 스몰 A지. 그러면 가도 라지 A, 스몰 A가 된다는 거지. 이해 갔냐? 그래야 스몰 A, 스몰 A가 나올 수 있잖아. 나가. 저 이해 안 가는 것보다. 저 오빠가 정말. 여기 보세요. 자손부터 해석한다고 그랬잖아. 거기에 보면 맨 꼭대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바로 부착형이에요. 알겠어요? 얘는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손에서 보니까 3명의 자식을 낳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매일 큰 애, 그 다음에 작은 애, 그 다음 마지막에 딸. 여기서 얘가 또 뭐라요? 부착형이에요. 나, 다, 라. 그 다음에 나와 정상인 불량애가 결혼했더니 누가 나왔어? 자손이 셋인데 제일 큰 오빠가 정상, 분리형, 그 다음에 여기가 부착형. 그러면 우리가 분리부착을 이렇게 놨으니까 부착이 지금 열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염색체 유전이잖아요. 남녀 구분 없이. 얘를 이렇게 논다는 거죠. 그러면 얘 하나는 나에서, 얘 하나는 엄마한테 온 거 아니야. 그럼 엄마, 아빠는 분리형이고 라제이가 들어있었겠죠. 그 다음 얘가 스몰 A, 스몰 A이고 엄마가 스몰 A, 스몰 A면 여기서 하나 줬고 요건 여기서 줬을 거니까 아빠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이해 갔어요? 야, 근데 얘는 100% 누구겠냐? 정상이잖아. 그럼 100% 이거죠. 엄마가 스몰 A밖에 안 주니까 문제는 얘들 둘이에요. 얘들 둘은 이거예요, 이거. 얘들 둘은. 왜요? 이거일 수도 있고, 맞지? 이거일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니? 이렇게 푼다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에서 라의 유전자형을 써라. 가, 나, 다, 라. 다만 스몰 A, 스몰 A고 나머지 다 라지 A, 스몰 A. 이해 갔습니까? 자, 상염색체 유전의 두 번째가 있어요. 요게 이제 혈액형 유전이거든? 요거까지만 할 테니까. 왜? 성염색체 유전은 빼줄게. 시험 볼 때. 얼마나 좋아. 잘 들어라. 얼마 안 되는 건데 쉬운데. 두 번째 상염색체 유전 중에 혈액형 유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 봐봐. ABO식 혈액형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ABO식 혈액형도요 한 쌍에 대립 유전자로 형질이 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A형이라 하면 이렇다는 거죠.
AA 혹은 AO. 비혈액형이라고 하면 BB, BO. AB형이 있죠? 봤더니 얘는 AB. 그 다음 O형이 있어요. OO. 이걸로 우리는 뭘 알았냐? 우열관계가, 혈액형 유전의 우열관계가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A하고 B는 상등관계고 O가 열성관계예요. 자, 잘 들어봐. 얘 대립유전자 몇 개야? 원래 우리 대립유전자 2개였잖아. 근데 얘는 3개 이상이잖아. 3개. 이런 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불러요. 유전명이 복대립 유전이에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 형질이 발현되지만 대립 유전자는 3개 이상인 거죠. 이렇게 되면 표현형이 몇 종류 나와요? 표현형. 표현형 몇 종류? 몇 종류? 4종류 같아요. 만약에 우열관계가 완전 우성관계잖아요. 잘 봐요.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표현형 3종류 떠요. 왜? AB형, A형이에요, 그냥. 근데 저런 상등관계가 되면 4종류가 뜬다고요. 그래서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 분석이라고 써 있잖아. 요건 암기해 두세요. 자, 가족 구성원이 4명이야, 지금. 모두가 혈액형이 다르다. 이거는 이럴 때야. 이게 부모고, 자식이야. 남녀가 상관없겠지? 하나 더 있고. 여기는 뭐 오빠가 먼저 놓고 딸을 뒤로. 부모가 다 다른 형은 얘가 A형이고 엄마가 B형인 거지. 그리고 딸이 O형 상관없어. 아들은 AB형. 이럴 경우가 모두 혈액형이 다른 경우야. 왜? 아빠는 A 온 거야. 엄마는 BO. 왜? O가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AB 유전자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족 4명이 다 다른 경우야. 그럼 뒤집어. 반대로 뭐야? 뭐 아빠가 O형, 뭐 AB형이고 엄마가 O형, O 또 AB형일 때 A형, B형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왜? O고 얘는 AB인데 그러면 AO, BO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런 거는 외워놔. 알겠지? 이런 반성유전도 하면 되겠는데? 반성유전도? 성염색체 유전까지 끝내자. 어차피 다 나왔는데. 자, 마지막 성염색체 유전. 기본적으로 X 염색체상 유전은 우리가 반성 유전이라고 불러. 물론 Y 염색체상 유전도 있거든. 그건 한성 유전이라 부르는데 안 배워 니들. X 염색체상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 부른다. 그러면 봐봐라. 남자는 XY고 여자는 뭐야? XX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염색체로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봐봐. 이게 Y 염색체야. 여자는 이렇게 그리잖아. 자, 여기 선상에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 자, A는 잘 봐. 정상 유전자고 스몰 a는 유전병이야. 우열관계가 이렇대. 그러면 남자는 뭐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봐라. 남자는 여기로만 유전병이 가니까 여기에 라지 A가 있으면 무조건 뭐야? 정상이죠? 근데 여기에 스몰 a가 있으면 어때? 유전병이에요. 유전병이 걸릴 확률 몇 프로냐? 50%라니까 얘는 무조건. 정상 아니면 유전병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자는 말이야, 봐봐. 이렇게 있으면 뭐야? 이거 정상이지. 자, 근데
이렇게 있어도 뭐야? 정상이야. 우열관계 때문에. 다만 요렇게 있으면 이건 유전병이죠. 그래서 33.3%가 유전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 얘는 50%. 그럼 여자가 적게 걸리겠네. 맞지? 근데 이거 바뀌어봐봐. 어떻게? 이렇게 바뀌면 유전병이 우성이잖아. 정상이 열성이고 이래버리면 오히려 남자는 여전히 50%야. 근데 여자가 66.6%가 된다는 얘기야. 알지? 남녀의 발현 빈도가 어떻다? 다르다. 이게 바로 뭐라고? 반성유전인데 얘로서 뭐가 있느냐? 생명. 그리고 혈우병. 자, 반성유전은 말이야. 반성유전은 절대 명심해야 될 게 뭔지 아냐? 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봐봐. 얘가 아들인데 생명이 걸렸어. 그럼 얘는 스몰 a y거든? 맞지? 이 y 누가 줬을까? 아빠가 줬겠지. 맞지? 아빠는 정상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지금 생명이면 정상하고 생명이 이런 관계야. 열성이란 말이야. 가계도상에서. 맞지? 그럼 엄마는 유전자병보다 라지 스몰 A가 되는 거야. 엄마한테서밖에 못 받아. 알겠지? 이게 반성의 특징이다. 자, 1번 ABO식 혈액형에 대한 설명인데 ABO식 유전자형은 4가지가 있다. 얘들아, ABO식 혈액형 유전자 봐봐. AAAO, BBBO, AB, OO 6가지지? 틀렸어. 유전자형은 6가지야. 자, 유전자 A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다. 상등관계야. 맞아. 관여하는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다. 맞아. A, B, O. 세 쌍의 대립유전자? 노. 한 쌍이야. 무조건. 단일인자 유전자 이거. 대립유전자가 3개일 뿐. 두 번째, 가와 나의 유전자를 쓰라면 너 가만히 봐봐. 왼쪽도 그렇지 오른쪽도 그렇지 이거지 세팅이? 그잖아. 그럼 가는 누구 나와야 돼? A, B형. 나는 누구 나오고? A형. 자, 정록생명이야. 반성유전을 하는 형질이다. 맞아요.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유전된다. 맞고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더 많이, 남자가 더 많이 나와. 이거요. 열성 유전자는 이래요. 여자는 33.3%밖에 안 걸거든. 남자는 보인자?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보인자예요. 유전자 갖고 있잖아요. 유전병 유전자를. 이런 애들이 보인자. 두 번째, 가계도상에서 우리 이렇게 써놓고 풀어봐.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거기 가 있지. 가는 무조건 뭐냐? 스몰 a y야. 가는 스몰 a y라고. 됐지? 그 가의 스몰 a 누가 됐겠냐? 걔 엄마. 그 엄마는 유전자가 뭘까? 라지 a 스몰 a가 되는 거지. 이해 가냐? 그런데 말이야. 아빠가 걸렸어. 아빠 스몰 a 라지 y거든. 그지? 아빠가 유전병에 걸렸으니까 이거란 말이야. 아들내미도 이거고, 근데 엄마는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냐, 이거 딸내미? 응? 지금 보니까 미확인 여자 이렇게 써 있어. 됐냐? 그러면 얘가 가질 유전자형은 뭐냐는 거지. 모두 적어라. 그럼 봐. 엄마 쪽의 생세포는 이거하고 이거고, 아빠 쪽은 이거하고 이거야. 포넷을 그려봐. 엄마 쪽이 이거고, 아빠 쪽이 이거면 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자의 유전자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그 다음 1번 가는 어머니, 아버지. 엄마한테 받았지. 왜? Y를 아빠가 준 거거든.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페이지 228쪽. 자, 뭐 이건 확률 구하는 거거든. 확률. 아가 예제 봐봐. 예제.
밑에 반성 유전의 확률만 보여줄게. 5와 6번 사이에서 라고 했는데 5와 6번 보이냐? 5번은 정상, 6번은 뭐야? 비정상이야. 그런데 5번에 7번이 생명이지. 응? 7번이 생명이잖아. 7번 남자의 유전자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야. 그 엄마의 유전자형은 이거라고, 지금 이거라고 똑같이. 8번. 아니, 7번이 종록 생명 남자잖아. 응? 몇 번? 아, 맨 밑에 예제본, 맨 밑에. 228쪽에 맨 밑에. 보이냐? 예. 자, 5번은 라제이 스몰A이고 6번은 스몰A 스몰A면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종록 생명. 이거야, 유전자야. 여기 종록 생명 누구냐? 얘 종록 생명이지. 얘도 생명이지. 몇 분의 몇? 전체 넷 중에 몇? 50%가 답이야. 머리 긁적긁적? 여기 공부 좀 해오고 여기 질문 많이 해.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숙제냐면 좀 길어. 페이지 241쪽까지 숙제야. 한 개만 안 하셨어도. 응? 한 개만 안 하셨어도. 땡충이 SCR이. 그쵸. 이게 인생이에요. 아이, 부끄럽습니다. 아유, 아깝습니다.